예, 그럼 계속해서 시장 들여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 얘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약바이오 물어볼 때랑 지금이랑 약간 다른 것이 시장이 나름대로 옥석을 가린다고 가려서 네. HLB나 메이주온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뒤통수를 맞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좀 멘붕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시리즈별로 하면 바이오 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임상 3상 확률이 사실 제일 높아요. 1상, 2상보다 3상은 50에서 60% 정도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임상 3상은 거의 성공하는 쪽으로 그냥 다들 인식을 하고 투자하시고 또 언론이나 이런 증권사 보고서를 봐도 사실 이번 HLB의 리보세라닙도 거의 중국에서 이미 승인 받아서 판매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죠. 근데 물론 임상이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효한 데이터를 못 얻어서 지금 FDA 신청을 못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또 임상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이라는 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그렇죠. 어렵고 그게 성공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가장 큰 또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신약을 다 만들면 좋은데 그 요즘에 아시겠지만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유중이나 전환사채 많이 발행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임상까지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또 유한양이 기술 수출했지만 사실 한국 제약사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기술 수출해서 글로벌 제약사가 대신 임상해주는 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임상 비용 3상 같은 게 보통 2조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이제 이런 좀 실패 리스크가 뒤늦게 좀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다만 2016년도 9월에 한미약품이 예전에 기술 수출했다가 또 반환돼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 한번 불거진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주가 또 어떻게 되냐면 1년 후에 다시 한미약품 주가 다시 재복원 됐고 다시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는데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 안 좋게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시간이 약이지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단지 그냥 메지온이나 HLB가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신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자. 그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옥석 가리긴 필요한데 중요한 이슈는 어차피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신라젠하고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이제 메지온 같은 게 메지온도 7월 말에 데이터 좀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신라젠이 3분기 중에 무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약으로서의 효능이 있는지 효능 평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통과를 못하면 임상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헬릭스미스도 4분기 중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 결과 발표하니까 굵직한 이벤트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고 HLB도 9월 달에 또 결과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니까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중요한 그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사 통과되면 바이오 또 투자 심리 살아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갖고 조금은 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미약품이 시장의 눈높이를 좀 올려놓은 것도 없잖아 있고요.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유한양님도 잠깐만 좀 짚어주시죠. 여기 1조 원짜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유한양이 이제 1조 원대 그게 이제 그 이번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라고 하는데 벌써 세 번째잖아요. 작년에 했고 올해 지금 두 번째인데 총 수출 금액 다 합치면 3조 원이 넘는데 유한양이 사실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신약 임상 3상까지 가는 건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냥 물질이 아직 전임상 단계인데 전임상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8천억, 9천억의 가치를 받아가지고 수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해야 될 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냥 임상을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그냥 라이센스 아웃 하는 게 서로한테 윈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의 가치는 앞으로 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어떤 기업들이 기술 수출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저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의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차장님께서 따로 눈여겨보고 있는 바이오주 있습니까? 저는 한 두 종목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장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여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지트리 BNT라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라고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임상 3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 중이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년에 FDA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종료되니까 모멘텀은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쟁 신약이 이제 그 히드라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매각이 됐어요. 이 히드라라는 이 제품 자체가 6조 원대에 지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지트리 BNT의 그 신약 가치를 증권사에서는 보통 8천억 정도로 평가하는데 경쟁 신약보다 사실은 지금 데이터들 보면 훨씬 더 좋은 걸로 나오는데도 8천억밖에 지금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상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있지만 너무나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트리 BNT는 좀 좋게 보고 지노믹 트리는 아시겠지만 그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미 그 끝났죠. 끝나서 이제 시판이 된 상태고 그다음 미국은 이제 2021년도까지 좀 그 임상을 해가지고 허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 경쟁사 이그젝 사이언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0조 원대거든요. 근데 이 지노믹 트리는 아직 1조 원도 안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이미 또 한국에서는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트리 BNT 그리고 지노믹 트리 네.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철강 업종인데요.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네. 업종 지수도 한 5월 말 정도서부터 바닥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뭐 가격 인상 뉴스들도 있고 이거는 그냥 웃으시라고 드리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해외에서 잘 안 팔린다면 내수로 뭐 이겨낸다 하면서 붉은 수돗물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수혜를 가져간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붉은 수돗물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사실 한국 주철관 외에는 수혜주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상수도 교체하는 건데 그거 대부분 다 주철관 쪽으로 하니까 한국 주철관인데 실제로 근데 한국 주철관의 또 수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은 있는데 아무튼 뭐 한국 주철관 쪽은 그래도 수혜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고 네. 다른 쪽은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그렇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철강주에 대해서 오늘 뭐 포스코가 좀 뭐 정전사고 리스크 때문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먼저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태양광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 저번에는 한번 정유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를 자꾸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쨌든 해결된 건 아닌데 더 이상 악재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 수혜를 받았던 통신 장비라든가 스마트폰 쪽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저는 좀 약간 바뀌어가는 지금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서 결국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한 차례씩 다 급등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갈 리는 없잖아요. 뭐 정유주는 유가 상승 또 재료가 좀 있고, 근데 철강주는 중국 그 당산시가 중국 전체 생산량의 10% 철강을 차지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감산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6월 23일부터.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유는 아실 거예요. 환경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감산 들어갔고 실제 중국 철강 가격 올랐고 또 일본 철강 가격은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 내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봤는데 지금 단지 실적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이렇게 저평가되게 좀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건 저는 좀 너무나 좀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 가격까지 매력이 있다면 주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정전 이슈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실을 봐도. 그래서 포스코 좀 계속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 뭐 철강주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포스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 업종 살펴봤고 포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 관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계속 관심 있게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증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만 진짜 못 그러게요. 가냐. 예, 다른 업종, 다른 나라들 다 괜찮은 편인데, 근데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 축소됐고,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 오늘은 정유주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순환매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통신 장비 강한 거는 좀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업종들 대형 많잖아요. 반도체, OLED 또 MLCC도 있고 IT 쪽에서는 그리고
화학, 조선, 철강, 건설기계, 또 남북경협주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그런 좀 큰 종목 중심으로 좀 포트를 좀 재편하시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회피해 주세요. 요즘에 광고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어제 에코마케팅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 가격 부담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한번 좀 무거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서 큰 종목 위주로 좀 한번 대응하시면 저는 뭐 지수 2170에서 20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시고 포트 한번 재편해보는 좀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7월 증시 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시장 자체 지수 자체가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내려갈 거네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2,100이지만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잖아요. 사실 네. 철저하게 소외받았는데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실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까 봐. 그렇죠. 예. 지금도 30% 이상 뭐 감익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실적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국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됐거든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에서 200까지는 좀 염두에 두고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좀 계속 비중 확대하자 그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이 생기는 전략들을 들었고요. 대형주 중심의 한번 순환매 장세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